아파트 공급 가뭄이 나타날 것이다. 이것은 금리 상승의 양극화로 나타나는 결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급격히 오르는 금리 상승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에는 양극화가 될 수밖에 없는데, 자, 아파트 공급 자체를 이제는 분양성의 기준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아파트를 짓는다. 이것은 공급을 어디 하면 가장 안전할 것인가? 공급이 되는 곳, 분양이 되는 곳에서만 이런 양극화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분양성이 있다고 하는 곳은 아주 희소하겠죠. 많지가 않겠죠. 그래서 이러한 금리 상승으로 인한 양극화 때문에 저는 아파트 공급 가뭄이 앞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서울만 하더라도 지금 분양이 85% 사라졌다고 합니다. 올해 48,000 가구 풀린다더니 이제 사라졌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이겁니다. 서울, 부산에 여러분들이 재개발 재건축 합니다. 80% 이상 제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이게 무산된다고 했습니다. 무산. 자, 이 무산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네,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죠? 금리 상승이죠. 금리 상승. 쓸데없이 금리를 많이 올린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나타난다고 했죠? 부작용이 나타난다고 했죠. 반드시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PF가 부실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시행, PF죠. 자금을 조달하는데 미래의 수익성을 보고 자금을 조달하는 거예요. 물건이 완성이 안 된 겁니다. 건물이 완공이 안 된 거예요. 그 완공이 되지 않은 미래의 사업성을 보고 PF 대출하는데 이것이 다 부실화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부실화 다 됐죠, 지금. 그러면은 결국에는 시공사, 건설사들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업 계획을 축소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업 계획을. 네. 지금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사업 계획을 축소하죠, 축소.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나타난다? 공급 가뭄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예,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네. 그래서 건설사들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이러한 시행사들 시행을 통한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부분에 있어서의 공급이 48,000 가구가 올해 예정되어 있는데 그것이 85%가 사라질 수밖에 없다. 사업 계획을 다 축소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천에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공사 중단이 된 곳도 있고 그리고 또 어떤 곳도 있습니까? 여기서 중간에 부도나는 곳도 있어요. 부도. 네, 지금 부도나니까 이미 분양을 받은 겁니다. 아파트를 받고 계약금까지 주고 있는 상황에서 중도금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건설사가 부도나고 있어요. 충청권에서 지금 건설사 한 곳이 이미 부도났습니다. 네, 대전 그리고 대구하고 부산권도 지금 상당히 위험합니다. 이미 분양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입주 예정자들이 날벼락이 떨어진다. 그럼 이제 준공을 못 가는 거죠. 준공을 돈 다 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준공이 가야지 여기가 이제 공급이 확정이 되는 곳이고, 네, 아파트 신축이 확정되는데 이것들이 무산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지금 인천에만 지금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에요. 수도권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정된 공급이 무산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PF 수조원 몰린 중소건설사 지금 줄도산 공포에 쌓이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입주 예정자들이 지금 피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다. 예, 입주 예정자들이 다 지금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금 중소건설사가 만드는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저렴합니다. 그리고 서민층들이 지금 살 수 있는 내 집 마련을 꿈꿀 수 있는 아파트인데, 자, 이런 것들이 전부 다가 이제 없어지고 무산이 되다 보니까, 준공이 되지 않고 무산이 되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무엇이 되겠습니까? 이것이 결론적으로는 항상 양극화입니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장이 좋을 때, 시장이 좋을 때,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는 양극화 그렇게 안 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르는 폭이요, 수익률은 거의 비슷합니다. 수익률은 거의 비슷한데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상승 기간이 달라집니다. 상승 기간. 입지가 좋은 곳과 좋지 않은 곳은 상승 기간이 더 길고 좋은 곳이, 그리고 입지가 조금 떨어지는 곳은 상승 기간이 조금 짧다는 겁니다. 어쨌든 다 올라갑니다. 자, 그런 부분도 있을 거고, 그리고 지금 일반적인 서민들이 봤을 때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어요.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는데, 자, 지금처럼 시장이 좋지 않을 때 여기서 양극화가 굉장히 치열하게 나타납니다. 양극화, 시장이 좋지 않을 때 양극화. 자, 왜 이렇게 나타납니까? 지금과 같은 금리 상승이 급격하게 올라가죠. 그러면은 A라는 사람은 여유가 많아. 집도 있어. 집도 아주 좋은 집도 있습니다. 네, 좋은 집도 있고 아파트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집입니다. 아파트도 있고 예금도 있습니다. 예금. 그럼 지금 한 뭐 여러분들 보시면 4% 정도 예금도 받고 있어요. B라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서민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은 부채를 갖고 있겠죠. 빚을 갖고 있겠죠. 그런데 이 빚은 어떻습니까? 6% 정도의 지금 대출 주고 있습니다. 대출. 집도 없어. 무주택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이런 금리 상승은 사실 돈이 많은 A라는 사람에게는 엄청난 혜택을 보고 있는 겁니다. 혜택. 왜?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돈이 여유가 있다 보니까 예금 이자가 더 많아진 겁니다. 그런데 B라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일반적인 서민 사람들. 빚을 갖고 있죠. 빚에 대한 이자가 더 높아지는 겁니다. 그럼 내 집 마련은 어떻게 합니까? 네. 그리고 지금 A라는 사람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지금 집값이 만약에 하락을 하게 되면은 한 채 더 살 수 있는 겁니다. 더 싸게. 내 자산을 계속 불려나가고 있는 거죠. 집을 한 채 더 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고, B라는 사람은 어떻게 돼? 집을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들이 더더욱 멀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상승장, 상황이 좋을 때, 시장이 좋을 때는 양극화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습니다. 사실은요. 시장이 어려울 때, 하락장일 때 여기서 본격적으로 양극화가 더 많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본질적인 부분들을 잘 보셔야 되고, 그리고 주식도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실력은 어디서 나옵니까? 하락장에서 실력이 나오는 겁니다. 네, 거기서 양극화가 본격적으로 나오게 되고, 자, 그래서 경기 침체라는 부분들, 금리 상승기 때, 그때 양극화는 어마어마하게 더 벌어진다. 돈이 있는 사람은 예금이자를 더 받게 되고, 돈이 없는 사람은 빚이 더 늘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원금이자가 더 늘어나게 된다는 거죠. 이자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 그래서 돈줄이 마른 부동산 PF, 네, 난리도 아닙니다. 공사 중단, 아까 나왔죠. 연기, 중단. 내 집 마련을 하려는 우리가 지금 대부분의 서민층들은 네, 시공사가 부도를 맞고 있는 겁니다. 내 돈 다 날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빚만 생기고 있는 거죠. 원래 지금 집을 받기로 했어. 입주 예정을 하고 있는 집을 받기로 했는데 이 집을 받기 위해서 대출을 했죠. 중도금 대출을 받고 있죠. 그럼 집은 날아갔은 거예요. 집 날아가죠. 시공사 부도 나니까 중간에 지금 안 되니까. 그럼 결국에 남은 건 뭡니까? 대출밖에 안 남은 거죠. 대출밖에. 자,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구조적인 양극화를 만들고, 그리고 참 어려운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형 건설사도 지금 미분양 공포에 자금 압박이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 대형 건설사도 지금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검증이 된 입지로만 분양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입지로만. 그러니까 많은 사업장들이 지금 무산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이유들이 이것 때문에 나타난다는 것을 제가 수개월 전부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재개발 재건축의 80% 이상이 무산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몸을 사릴 수밖에 없는 거죠. 함부로 여기 뛰어들었다가 미분양이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동성 위기를 겪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업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분양성이라는 지금 이 부분들을 분양성이라는 이 부분으로 지금 차별화되고 양극화된 부분들만 찾아다니기 때문에 사실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보는 분양성이 보장된 곳들이 어떻습니까? 한정돼 있죠. 아주 한정돼 있다는 겁니다. 거기만 아파트만 지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공급 가뭄을 만들 수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PF 잔액 또 지금 추이를 보시면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계속 2022년 6월에 보시면 계속 증가하고 있죠.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 부실화됩니다. 부실. 그래서 건설사 시공사의 부도를 자꾸 언급하고 예측을 해드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근데 지금 양극화도 지금 어떻게 나타나는 겁니까? 지금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은 지금 급한 사람들이 아니죠. 성수 135, 반포 73호 이 사람들은 급한 사람이 아니에요.
돈이 급한 사람이다 보니까 그 급한 사람들은 급매를 내놓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아파트를 팔아서 대체할 수 있는 아파트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더 몰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초고가 아파트는 지금 이제 불응의 값이 되는 거죠. 여기서 대표적인 것이 어디입니까? 한강변이죠, 한강변. 네, 한강변. 네, 그래서 희소성 있는 아파트들은 계속 올라가고 신고가를 계속 치는 장세가 나타나고, 그리고 입지가 검증된 곳들은 시공사가 달라붙고, 입지가 검증되지 않은 대부분의 서민들이 살 수 있는 이런 아파트, 중저가 아파트는 이제 시공사들이, 건설사들이 외면하는 곳이 돼버렸다. 그런 부분들이 공급을 다 막을 수 있는 이유가 되고, 그리고 강북 아파트는 지금 어떻게 돼? 평균 10억대 붕괴가 돼버린 겁니다. 한쪽에서는 신고가 나오고 한쪽에서는 지금 시세가 떨어지고 있고, 이런 양극화들. 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무엇으로 연결되느냐? 이제는 분양시장의 양극화가 가장 위험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분양시장. 네, 이런 분양시장의 양극화, 결국에는 아파트를 공급을 제한시키고 아파트의 가뭄을 만들 수 있는 단초가 된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부터 올 연말부터 내년부터는 저는 많은 부분들에서 사업이 중단되거나 연기되거나, 그래서 정부에서 얘기했던 공급 계획은 애초부터 불가능한 것이다. 금리를 이렇게 무자비하게 잔인하게 올리게 되면은 이런 부작용이 나타나고, 그 부작용들은 결국에 양극화의 문제로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